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어, 제가 최근에 완전히 인공지능에 미쳐서 살고 있는데, 근데 그럴 만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 하루를 나 혼자 산다 같이 보실 수 있으면은 아마 재밌어 보일 거예요. 왜냐면 모든 걸 다 자동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자비스를 만드는 느낌입니다. 자비스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거를 다 해주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요즘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고, 원래는 좀 무료하다기보다는 좀, 어, 도파민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너무너무 좋아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원래 이 일을 좋아하지만 힘들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머릿속에 어떤 것들이 완성될 때까지 들어가야 되는 게 점점 잘 보이게 된 거예요. 경험이 쌓일수록 옛날엔 경험이 적다 보니까 내 스스로를 속일 수 있었어요. 이것만 하면 잘 될 거야. 이것만 하면 잘 될 거야 하면서 나를 속여서 일을 계속 시켰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작업도 반복하고 반복하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이제는 어, 그런 단순 반복 작업이나 뭐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별로 없어진 거죠. 시키면 되니까. 시키면 되니까 좋다. 예, 빨리 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나이를 뭐 40대, 50대쯤 되면은 아마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요즘은 그 생각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 방식이 달라지겠구나. 개발하는 방식이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겠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제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아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제가 이걸 만들었다는 걸 모르는데, 언젠가 이제 밝혀지는 그런 걸 원해요. 모두가 다 쓰는 제품인데, 알고 보니 그거를 이제 만든 거죠. 제가 만든 거죠. 그러면은 꽤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워낙 워낙 아, 많은 제품이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세상이긴 하지만 전 이게 자영업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스타트업과 자영업의 좀 유사한 점이 뭐냐면은 둘 다 생존 기간이 매우 짧아요. 한 2년, 3년을 버티기 힘들고, 그리고 대부분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살아남는 데는 계속 살아남아 있어요. 그게 또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은근히 또 수입도 되고. 제가 옛날부터 주창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와 안전해 보이는 거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건물주. 근데 건물주가 된다는 거는 수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 건물주는 수익성이 높은 축에 들어가지 않아요.
동일한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좀 이상한 표현인데, 건물에 투자하는 거는 수익을 위한 투자가 아닌 사람들이 건물에 투자를 한다고 봐야겠죠. 그 증명 중에 하나가, 물론 옛날에는 달라요. 옛날에는 부동산 가격이 낮았을 때는 이 시세 차익이 컸으니까 그게 말이 됐는데, 지금은 이미 가격이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뭐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안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은행 이자보다 낮아요. 그 말인즉슨 내가 대출을 끼고 있으면은 오히려 손해인 거예요. 거의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대출금도 어느 정도 고려한 거긴 한데, 중요한 거는 수익률이 예금 이율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상 욕심이 없는 거죠. 건물주나 뭐 은행 넣어놓은 거나 별반 차이 없다고 하면은, 건물에 있다는 건 이제 건물의 시세 차익밖에 없는 건데, 근데 그 과정에서 세금도 많이 내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좋은 포지션일까? 별로 좋은 포지션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뭐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하면 좀 나아져요. 그럼 이제 운영비를 절감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죠. 건물주가 되고 싶은데 정확히는 건물주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수익을 얻고 싶은 상황을 꿈꾸는 거잖아요. 그런 거면은 건물이 베스트가 아니다. 그럼 뭐가 베스트인가? 여러 옵션들이 있겠죠. 근데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은 회사를 만들어서 매각하거나 키워서 일부의 주식을 팔아서 버는 그런 전략을 택하죠. 아무것도 미천도 없고 그냥 능력만 갖고 있는 친구들이 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옵션이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저는 온라인 세계가 부동산이랑 정확히 똑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온라인 시장이 미개척된 부동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웹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어떤 사이트들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들어가게 되는 뻔한 사이트들이 있어요. 아주 단순한 구조고 별로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냥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일종의 앵커 효과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앵커 효과가 있어서, 선점 효과가 있어서 그거를 만든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얻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못 살던 시절에 강남 땅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랑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뭐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중에서 전국적으로 탑 티어에 뽑히는 몇몇 카페들 있잖아요. 그 카페를 만든 창업자라고 하기도 좀 이상하죠. 카페 운영자들 뭐 전부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상당수는 100억 이상의 자산가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다양한 플랫폼이 없었을 때,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게 없었을 때는 다 카페로 갔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그때 막 이메일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때 다음 이메일, 한메일이죠. 한메일 만들어주는 게 컴퓨터 시간에 했던 것들이고, 그리고 제가 한참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카페에 보통 막 여러 개씩 카페를 가입하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연예인들 그 팬덤들이 구축이 되고, 유명한 사람들 카페 가면은 거기에만 볼 수 있는 독점적인 콘텐츠가 있고, 가끔씩 운 좋게 내가 원하는 팬들하고 대화할 수 있고,
지금은 그게 인스타그램 뭐 DM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왔지만 옛날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기회를 본 사람들은 여러 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 개의 카페를 만들어서 다 운영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뭐 HOT나 잭스키스 같은 카페를 만들어서 막 키워요. 막 키웁니다. 야, 가입 좀 해줘. 숫자가 중요하니까. 숫자 많은 데가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사람들 끌고 모아가지고 가입시키게 하고, 그리고 콘텐츠 올려서 사람들 계속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이벤트 같은 거 열어가지고 그 카페를 운영하고 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광고 한 번씩 하면 몇백만 원씩 벌고, 뭐 배너 이것저것 하고 하면은 뭐 미친 듯이 번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아주 심플한 툴들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심플해 보이는 툴, 그냥 온라인 검색했을 때 바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심지어는 초창기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였죠. 초창기 스마트폰 앱을 봤을 때도 아주 단순한 기능을 갖고 있는 앱들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온 경우가 많아요. 일종의 부동산하고 똑같아요. 새로운 신도시가 개발이 됐는데 거기에 피자집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피자를 먹고 싶은 사람은 전부 다 그 피자집으로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그 피자집은 다른 데 피자집보다 돈을 많이 벌죠. 근데 이게 웬걸?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시장에는 야, 저 신도시에는 피자집이 하나밖에 없어. 내가 피자집을 차려야겠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눈으로 보이거든요. 내가 피자 주문을 하려는데, 그 신도시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피자 주문을 하려는데 도착하는데 2시간 걸린대요. 그러면은 열받죠. 그리고 배민 같은 거 켜서 보면은 피자집이 하나밖에 검색이 안 떠. 그러면 바로 알 수 있죠. 아, 나도 피자집 여기 차려야겠다. 그러면 장사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터넷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인터넷 세상은 독점적 구조가 갖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A라는 서비스가 잘 나간다고 해서 야, 이게 돈 되네? 근데 이거에 불편함이 좀 있네? 내가 만들어서 여기에서 돈 벌 수 있을까? 들어가 보자 라고 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도 별로 없거니와 그 정도로 직관적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미개척된 과거 미국의 서부시대 같은 그런 곳에서 선점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선점하는 사람들이. 저희 회사가 처음에 선점했던 거는 뭐냐면은 심리 테스트였어요. 저희 플렉스 앱이 과거에 제가 회사를 창업하게 된 결정적 계기도 심리 테스트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심리 테스트 하는 웹사이트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에 제가 속해 있었던 회사에서 심리 테스트를 한 2억 개 만들었었어요. 마케팅용으로.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인터넷에 글 올려놨어요. 그 만드는 과정들을.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요구가 생긴 거죠. 수요가. 심리 테스트라고 검색을 하면은 만들고 싶은데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검색하는 게 제 글밖에 안 나와요. 그럼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이거 만들어줄 수 있냐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저희 회사가 심리 테스트를 많이도 만들었고, 그리고 꽤 유명한 기업들하고도 콜라보를 많이 했죠.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는 우후죽순 생기긴 했어요.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잖아요. 특히 MBTI 테스트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 트렌드를 탔던 거죠. 저도 모르게. 이 온라인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동산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누가 먼저 점령하냐 이런 것도 중요하거니와
두 번째는 이 만화 원피스로 비유하자면은 상하 관계가 존재하는 마그마와 불 같은 관계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서비스는 지금 챗 GPT가 생기고 나서 구글의 사용량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나름 좀 검색 좀 친다고 방구 좀 꾸던 친구가 구글인데 이게 웬걸? 이 견고한 성이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거야. 백화점 거대하게 지어놨는데 옆에 완전히 자동으로 막 내가 원하는 거를 직접 찾아갈 필요도 없어. 그냥 물건을 내 눈앞으로 갖고 와. 점원들이. 그러면은 내가 검색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백화점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검색을 할 필요가 없어. 검색을 할 필요가 없고 바로 점원들이 이거 필요하시다고요? 요거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이겁니다 하면서 쫙 다 가져와요. 눈앞에 보여줘. 그게 챗 GPT잖아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은 비상인 거죠. 완전한 상하 관계에 놓이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존재는 한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이 엄청나게 폭발적이고 그리고 엄청난 그 빈틈이 있는 시장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심리 테스트라고 하는 정말 뜻하지도 않은 걸로 회사가 시작을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고 그리고 그걸로 나름 먹고 살고 뭐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렇게 지냈던 거고요. 결과적으로 온라인 시장에서 펼쳐지는 다이나믹한 일들을 딱 반년만이라도 먼저 캐치해서 시도하면은 부자 됩니다. 딱 반년만이라도. 제 생각에 딱 그래요. 딱 반년만 앞서가도 엄청나게 앞서가는 거예요. 저희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 중에 하나가 크립토예요.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이제 NFT 시장이 올라올 때였죠. 근데 지금 와서 후회하는 거는 우리가 반년만 더 일찍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딱 반년만 더. 그러면은 아마 회사가 몇 배는 더 컸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들어가고 반년 만에 시장이 완전 무너졌거든요. 그 테라루나 사태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요. 그래서 그 딱 반년만 더 빨리 들어갔으면은 엄청 성공했을 텐데. 근데 제가 그 기회를 놓쳤던 거죠. 왜냐? 그때 이것저것 하냐고 바쁘다고 기회를 놓친 거죠. 이게 정말로 기묘한 일인 거예요. 제가 요즘 AI 에이전트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제 텔레그램 방이나 제 커뮤니티에 공유해 놓은 링크 있거든요. 모르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텔레그램 방이나 제 브런치나 심지어 영상에서도 에이전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게 딱 반년에서 1년 정도는 제가 앞서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회를 잡으면 이거는 제2의 또는 정말 골드러시를 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 정도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개발자 분들이거나 개발자 아닌 분들도 상관없지만 세상에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그리고 정말 좋은 방법으로 정말 폼나게 벌 수 있는 방법도 많다고 느껴요. 정말 똑똑하게 현명하게.
저는 이런 일화를 들었어요. 나의 아버지는 평생 동안 집을 지었는데 정작 집 한 채를 얻지 못했다. 이 한 문장의 이야기 속에서 전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동안 집을 만들어도 노동을 해도 노동으로 얻는 가치가 자산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요. 이거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 자산에 올라타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뭐 주식을 사는 방법도 있지만 더 폭발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그 사람의 지혜로움인 거죠.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남들이 다 똑같이 뻔한 옵션들을 갖고서 플레이를 할 겁니다. 카드패를 다 감추고 있는데 손에 사실 다 뻔한 거예요. 너 뭐 할지 다 뻔히 알아. 왜? 네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그거밖에 없잖아. 뭐 주식 사는 거, 코인 사는 거, 부동산 사는 거, 직장 다니는 거. 그거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마 대부분 옵션이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옵션이 똑같다 보니까 새로운 기회도 안 보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게임의 룰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부동산으로 게임에 참여하실 수 있으세요? 수중에 뭐 몇 억씩 있어가지고 경매를 정말 임장 다니면서 보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능력이 엄청 출중해서 월급이 너무 많나요? 아니면은 뭐 주식 거래를 너무 잘하나요? 기존의 게임의 룰들에는 게임의 승패를 정하는 수많은 게임의 숨은 룰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알기 전까지는 정말 힘들어요. 돈을 벌기가. 그 말인즉슨 뭐냐? 이 판에서 내가 이길 자신이 없으면 다른 옵션을 찾아내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옵션을 찾아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왜냐?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사기꾼들은 그래요. 내가 가르쳐 주겠다. 나한테 돈을 얼마만 내면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것도 없거니와 그런 치트키가 한 가지 있다면은 그거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설령 그 전에 공부를 많이 했건 공부를 못 했건 뭐 좋은 대학을 나왔건 좋은 대학을 못 나왔건 상관없이 이 분야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이해하냐에 따라서 이걸 내 걸로 쓸 수 있느냐, 내가 도구로 쓸 수 있느냐. 꽤 다루기 어려운 도구예요. 꽤 다루기 어려워요. 근데 이걸 도구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교한 도구다 보니까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죠. AI 에이전트를 얘기했지만은 AI 에이전트 말고도 옵션은 너무 많습니다. 그걸 꼭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을 거지만 할 생각도 없고 뭐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성공파리들한테 돈 쓰실 분들도 없을 거라서 당연히 뭐 걱정할 필요도 없지만 근데 내 무기로 세상과 승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만의 무기를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은 매우 당당해질 수 있어요. 보세요. 제가 말했죠. 주식, 부동산, 뭐 코인, 월급 제외하고 수익 수단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많지 않아요. 이 대한민국 전체를 합쳐도 많지 않을 겁니다. 이 전 세계를 통틀어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해낼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보이지만 다른 사람인 거예요. 똑같이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무기가 하나 더 있거든요. 남들의 손패보다 카드가 하나 더 있어요.
조커 카드가 있는 겁니다. 그 조커 카드를 강력하게 만들면 아주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지실 거라고 전 확신해요. 그리고 그 조커 카드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꼭 그걸로만 먹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앞선 수많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쓰는 거는 당연히 기본기고 기초 체급이라고 생각해요. 기초 체급은 챙기는 거고, 이 필살기는 인생에 걸쳐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저는 그거를 기회를 이 온라인 세상에서 봤던 거예요. 제가 봤던 무기는 이 온라인 세상에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까지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본 무기와 세상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곳에도 조커 카드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인생 살기 쉽다, 꽤 재밌다, 꽤 만만하다,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